비가 내리는 서울의 저녁, 사무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내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상사 수민 씨의 눈빛이 그 순간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뜨거웠다. 지은 씨, 오늘 저녁 같이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스며들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불꽃이 내 가슴을 태우기 시작했다. 지은은 25살의 평범한 마케팅 팀원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 사무실에서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커피 한 잔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는 게 일상이었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어딘가 빈곤했다. 대학을 졸업한 지 3년, 친구들은 결혼을 준비하거나 안정된 연애를 즐기고 있었지만 지은은 아직 그 누구와도 깊이 연결되지 못한 채 홀로 지내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압박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기대 좋은 직장, 안정된 결혼, 가족의 축복우가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의실에서 끝난 프레젠테이션 후 팀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갈 때 수민 씨가 다가왔다. 수민은 32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회사에서 철의 여왕으로 불리는 여자였다. 날카로운 단발머리와 세련된 수트가 그녀의 카리스마를 더했지만 가까이 다가오면 그 안에 숨겨진 부드러운 미소가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한국의 전형적인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다. 명문대 출신, 20대 후반의 부사장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 하지만 지은은 알지 못했다. 수민의 눈빛 뒤에 숨겨진 고독을. 지은 씨의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광고 컨셉, 정말 신선하네요. 수민의 칭찬이 지은의 뺨을 불켰다. 지은은 고개를 들다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은 단순한 상사의 관심이 아니었다. 깊고 뜨겁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 했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그녀는 서둘러 시선을 피했다. 사무실이 조용해지자 수민은 자연스럽게 제안했다. 오늘 피곤할 텐데 근처에서 저녁이나 할까요? 제가 쏠게요. 지은은 망설였다. 상사와의 사적인 만남은 회사에서 금기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수민 씨는 여자였다. 지은 자신도 여자였다. 그런 생각이 스치자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 눈빛이 이미 그녀를 사로잡았으니까. 강남의 번화한 거리, 비가 그친 후 습한 공기가 피부를 적셨다. 그들은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일 때 수민의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지은 씨, 요즘 삶이 어때요? 회사 말고 진짜 삶. 그녀의 질문은 직설적이었고 지은은 당황했다. 그냥 바빠요. 가족도 서울에 없고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요. 20대 때는 일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요.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녀의 눈에 스치던 그림자가 지은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수민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장녀였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그녀는 스스로 길을 개척했다. 연애. 그건 사치였다. 남자들 사이에서조차 그녀의 강이 남은 벽이 되었고 이제 30대에 들어서 그녀는 진짜 자신을 숨기고 살았다. 특히 그 진짜가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감정이라면? 와인이 한 잔 더 돌자 대화는 깊어졌다. 지은은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사실 마케팅이 아니라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이야기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 수민의 미소가 부드러워졌다. 그럼 써보세요.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벅찼다. 상사가 아니라 친구처럼, 아니, 더 친밀한 누군가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끝날 무렵 수민의 손이 우연히 지은의 손등에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한 듯 했다. 지은은 숨을 죽였다. 수민도 마찬가지였다. 레스토랑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그녀의 눈빛이 다시 타올랐다. 지은 씨, 오늘 고마워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 안에 초대장이 숨겨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지은은 창밖의 네온 사인을 보며 혼란에 빠졌다. 수민 씨는 왜 나한테 그녀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스멀스멀 피어나는 감정. 그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사랑의 싹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두 여자의 감정은 금기였다. 뉴스에서조차 LGBT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 나라에서 그녀들은 용기를 내야 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은의 시선은 수민의 사무실로 자꾸 향했다. 수민은 바쁘게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문득 고개를 들 때마다 지은과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이 지은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점심시간, 수민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또 어때요? 지은의 손가락이 떨렸다. 이게 시작인가? 그날 저녁,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갔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산책로를 걸으며 바람이 스쳤다. 수민은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대학 때 나 여자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가족이 알면 안 돼서 그냥 묻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놀라서 멈춰섰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민 씨 때문에 고백은 그렇게 나왔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아, 나도. 너 때문에 미치겠어. 그들의 손이 맞잡혔다. 한강의 물결 소리가 증인이 되었다. 키스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부드럽고 뜨겁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잊게 하는 키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언제 남자친구 데려올 거야? 현실이 그들을 깨웠다. 그 후로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회사 화장실에서 스치듯 안아주기, 주말에 제주도로 짧은 여행. 수민은 지은을 위해 꽃을 사오고 지은은 수민에게 시를 썼다. 사랑은 피어났지만 그림자는 드리웠다. 회사 동료 하나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 수민 과장님, 지은 씨랑 너무 가까워요. 뭐예요? 그게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다. 지은의 가족은 서울 외곽에 살았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 크리스마스에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물었다. 직장에서 잘 지내? 남자 만난 적 없어.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수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젠가 말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수민 쪽도 만만치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재벌가의 딸로 LGBT를 서구의 타락으로 여겼다. 수민은 과거 연인과 헤어진 후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 지은아,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 밤에 안겨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지은을 아프게 했다. 겨울이 깊어지자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클라이언트가 컨셉을 거부한 탓에 팀 전체가 비난을 받았다. 수민은 책임을 지고 사과했지만 내부적으로 압박이 커졌다. 지은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오히려 수민이 너 때문에 산다라고 말하며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날 동료 하나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레즈비언이야? 회사 이미지가. 소문이 폭발했다. HR 부서에서 수민을 호출했다. 개인 생활은 존중하지만 회사 분위기의 영향이 수민은 이를 악물었다. 지은은 울면서 수민에게 달려갔다. 우리 포기할까요? 수민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니, 싸워야 해. 그들은 결심했다. 공개적으로 나서기로. 수민은 회사 회의에서 선언했다. 나는 지은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청중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지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박수가 터졌다. 의외로 많은 동료가 지지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으니까? 가족에게는 더 힘들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가 여자를, 하지만 지은의 눈물 어린 편지를 읽고 내가 행복하면 B라고 말했다. 수민의 어머니는 더 오래 버텼지만 결국 딸의 미소를 보며 포옹했다. 봄이 왔다. 한강에서 다시 키스할 때 그들은 자유로웠다. 회사에서 승진한 수민,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끄는 지은.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영원히 함께하게 수민의 속삭임이 지은의 영혼을 채웠다. 서울의 여름은 더위와 함께 피로를 가져왔다. 지은과 수민의 관계는 이제 꽃피는 나무처럼 자라났다. 하지만 그 뿌리 아래 여전히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지은은 수민의 빈자리를 느꼈다. 수민은 출장으로 부산에 갔고 사흘째였다. 보고 싶어 메시지가 왔지만 지은의 마음은 더 깊이 아팠다. 회사에서 지은은 혼자였다. 동료들의 시선이 여전했다. 소문은 가라앉았지만 속삭임은 남아있었다. 그 둘이 진짜야? 한국에서 그게 가능해. 지은은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이 저렸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왜 이렇게 힘들지? 수민이 돌아온 날 공항에서 마중 나갔다. 비행기에서 내린 수민의 얼굴이 피곤했지만 지은을 보자 미소가 번졌다. 지은아, 그 포옹은 공항의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뜨거웠다. 택시 안에서 수민은 지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내가 없으니 모든 게 텅 빈 것 같았어.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매일 내 생각뿐이었어. 집으로 돌아와 그들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수민의 손이 지은의 등을 어루만지며 키스가 이어졌다. 사랑해,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밤은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 서로의 숨결,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아침에 깨어났을 때 현실이 다시 다가왔다. 수민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다. 수민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중요한 얘기 있어. 수민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무슨 일인데? 내 결혼 얘기야. 소개팅 상대가 있어. 지은은 옆에서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수민은 전화를 끊고 지은을 안았다. 걱정 마, 내가 말할게. 주말, 수민은 홀로 부모님 집으로 갔다. 서울 외곽의 고급 아파트, 엄격한 분위기. 어머니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수민아, 30대 중반이야. 이제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해.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수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아빠. 저 지은 씨를 사랑해요. 여자예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왜?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회사도 가족도 망칠 거야. 수민은 이를 악물었다. 저희 사랑이 왜 망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해요. 지은 씨 덕분에 논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수민은 지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미안해, 지은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은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천천히 해.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싹 텄다. 만약 수민이 포기하면? 며칠 후, 지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작은 찻집에서 만난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딸아, 내가 말한 그 사람. 만나보고 싶구나. 지은은 놀랐다.
엄마, 정말,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처음엔 충격이었어. 하지만 내 편지 읽고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 K-팝 가수들도 커밍아웃 하던데. 그 만남은 따뜻했다. 어머니와 수민은 처음에 어색했지만 차를 마시며 웃음이 터졌다. 수민 씨,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요. 어머니의 말에 수민은 눈물을 흘렸다. 네, 엄마. 꼭 행복하게 할게요. 그날 세 여자는 한강에서 산책했다. 어머니의 수락은 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회사에서 새로운 위기가 왔다. 클라이언트가 LGBT 친화적 캠페인을 요구했다. 다양성을 강조하세요. 수민은 기회를 잡았다. 지은 씨, 내 아이디어로 가자. 그들은 밤새워 작업했다. 지은의 컨셉은 두 여자의 사랑을 은유한 광고였다. 사랑은 국경도, 성별도 초월해요. 클라이언트는 열광했다. 성공의 기쁨 속에 그들은 제주도로 휴가를 떠났다. 푸른 바다 앞에서 수민이 무릎 꿇었다. 지은아, 나랑 결혼해줄래? 반지가 빛났다. 지은은 울며 안겼다. 응, 영원히. 가을바람이 서울을 스치자 지은과 수민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시련을 동반했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왔다. 수민은 부사장, 지은은 팀 리더. 축하 파티에서 동료들이 건배를 외쳤다. 수민 과장님, 지은 씨. 최고 커플, 웃음소리가 터졌지만 지은은 수민의 손을 꽉 쥐었다. 이 행복이 지속될까? 파티 후 그들은 호텔로 갔다.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수민이 속삭였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키스가 이어지며 밤은 열정으로 물들었다. 지은의 몸이 수민의 손길에 떨렸다. 사랑해, 수민아. 그 순간 세상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다음 날 수민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의 옛사랑, 미나였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미나는 수민을 끌어안았다. 오랜만이야. 아직도 수민은 당황했다. 미나야, 이제 지은이가 있어. 미나는 웃었지만 눈빛에 질투가 스쳤다. 그 애가 어린애잖아. 나처럼 이해 못해. 소문이 다시 퍼졌다. 미나가 회사 사람들에게 수민이 과거에 나랑 있었어 라고 흘렸다. 동료들은 수근거렸다. 수민 씨, 플레이 걸인가 봐. 지은은 상처받았다. 수민아, 진짜야. 수민은 울며 설명했다. 과거일 뿐이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내가 수민에게 부족한가?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때 짝사랑했던 선배. 여자였지만 용기 내지 못해 포기했다. 이제 수민을 만나 사랑을 알았지만 두려움이 컸다. 수민은 지은을 찾아 나섰다. 다리 위에서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 미나와 끝났어. 내가 전부야. 그들은 울며 키스했다. 미들게 지은의 말에 수민은 안도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그들은 가족 모임을 가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수민의 어머니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테이블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수민 씨, 지은이 잘 돌봐줘. 두 어머니의 대화가 따뜻했다. 하지만 수민의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다. 연말 파티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 눈길에서 미끄러진 차가 수민의 차를 들이받았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민은 가벼운 타박상으로 다행이었지만 지은은 충격으로 쓰러졌다. 수민아. 잃을까 봐 무서워 병실에서 안겨 울었다. 회복 기간, 지은은 수민을 간호했다. 우리 더 강해져야 해. 수민의 말에 지은은 고개 끄덕였다. 그 시련은
그들을 더 가까이 묶었다. 새해가 밝았다. 회사에서 LGBT 지원 그룹이 생겼다. 수민과 지은은 멘토가 되었다. 사랑은 용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봄,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설 의식을 올렸다. 제주도의 해변에서 친구들과 가족 앞에 서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반지가 손가락에 빛났다. 여름의 더위가 절정에 달한 7월, 지은과 수민은 신혼처럼 지냈다. 작은 아파트에 이사와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고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밤을 보냈다. 수민아, 우리 집 예뻐. 지은의 미소가 수민의 가슴을 녹였다. 내가 있어서 천국이야. 하지만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부담을 주었다. 글로벌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다양성 캠페인이었다. 수민은 팀을 이끌었고 지은은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아이디어를 짜냈다. 이 장면, 두 여자가 손잡고 걷는 거 어때? 지은의 제안에 수민은 키스했다. 완벽해. 클라이언트 미팅날, 긴장감이 맴돌았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CEO가 말했다. 이 캠페인, 우리 회사 이미지를 바꿀 거야. 수민 씨, 지은 씨, 잘했어요. 성공의 기쁨에 팀은 환호했다. 하지만 그 뒤 보수적인 이사회 멤버가 반발했다. LGBT 테마. 한국 시장에서 안 통해 압박이 시작되었다. 수민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한 건가? 지은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아니, 우리가 오라. 포기하지 마. 그들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웠다. 소셜미디어에서 팬들을 모으고 인터뷰를 했다. 사랑은 평등해요. 그들의 목소리가 퍼졌다. 한편 지은의 친구 하나가 결혼했다. 웨딩에서 지은은 신부의 드레스를 보며 부러움을 느꼈다. 우리도 제대로 결혼하고 싶어.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법이 변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8월, 휴가로 강원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산책할 때 수민이 갑자기 멈췄다. 지은아, 아이는 어떻게 할까? 지은은 놀랐다. 입양. 아니면 수민은 미소 지었다. 생각해 볼래? 우리 가족 만들자. 그 대화는 미래를 그렸다. 돌아와 회사 캠페인이 히트쳤다. 매출이 올랐고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 기업의 LGBT 선독 수민은 상을 받았고 지은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개인적인 드라마가 왔다. 수민의 사촌 동생이 방문했다. 누나, 그 소문 진짜야? 레즈비언, 수민은 솔직히 말했다. 응, 그리고 행복해. 동생은 충격받았지만 누나가 웃는 게 제일 좋아해라고 안아주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내 동생이 생겨. 지은은 기뻤다. 엄마, 나도 언젠가. 어머니는 웃었다. 수민 씨랑 잘 살아. 그게 내 가족이야. 가을, 그들은 자선 행사에 참석했다. LGBT 청소년들을 위한 모임. 당신들 덕분에 용기 냈어요. 한 소녀의 말에 눈물이 났다. 그날 밤, 집에서 안겨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라고 속삭였다. 겨울이 다가오자 법적 변화의 소식이 왔다. 동성 파트너십 등록이 논의되었다. 우리, 준비하자. 수민의 말에 지은은 환호했다. 겨울 눈이 서울을 뒤덮은 12월, 지은과 수민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웃고 선물을 주고받았다. 이 목걸이, 내 목에 어울려. 수민의 선물이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고마워, 사랑. 새해 파티에서 회사 CEO가 발표했다. 수민 부사장, 해외 지사장으로 가라. 수민은 망설였다. 지은 씨 없이
CEO는 웃었다. 커플로 가도 돼 기회였다.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미국. 나 갈 수 있을까? 결정하기 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겨울바다. 모텔에서 불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자. 새로운 시작 수민의 말에 지은은 동의했다. 함께라면 어디든. 준비 기간, 가족 모임이 열렸다. 두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아버지들도 와주었다. 수민아, 잘 다녀와 수민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했다. 눈물이 흘렀다. 출발 전날 옛 친구 미나가 다시 나타났다. 수민아, 후회할 거야. 그 애는 수민은 단호했다. 지은이가 내 인생이야. 너는 과거, 미나는 물러났지만 지은은 상처를 받았다. 나 부족해, 수민은 키스하며 넌 완벽해 으라고 했다. 비행기에서 손을 잡고 그들은 라에 도착했다. 새로운 사무실, 새로운 삶. 지은은 현지 마케팅을 맡았고 수민은 리더십을 발휘했다. 하지만 문화 차이가 힘들었다. 한국 음식 그리워 지은의 투정에 수민은 김치찌개를 끓였다. 3개월 후 적응이 됐다. 주말에 할리우드 힐을 오르며 여기서도 우리 사랑은 빛나으라고 웃었다. 회사에서 LGBT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동료들이 모였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나요. 하지만 홈시크가 왔다. 어머니의 전화. 지은아, 건강히 지내. 지은은 울었다. 엄마, 빨리 가고 싶어. 수민은 위로했다. 여름에 휴가 가자. 여름,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강에서 피크닉. 가족들이 모여 미국 어때? 물었다. 웃음이 터졌다. 그날 수민이 프러포즈를 재확인했다. 여기서 다시 맹세할까? 지은은 긍이라고 했다. 돌아와 프로젝트 성공. 한국 지사 최고 상이 쏟아졌다. 가을 임신 소식이 지은이 입양 절차를 밟았다. 우리 아이 올 거야. 수민의 눈이 반짝였다. 겨울 아이가 왔다. 작은 소녀 하린. 엄마들아, 그녀의 미소가 집을 채웠다. 봄꽃이 피는 3월, 나의 따뜻한 공기가 지은과 수민을 감쌌다. 하린이가 집에 온 지 3개월, 그들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아침에 하린이를 깨우며 엄마들 사랑해 물으면 작은 손이 포옹했다. 수민은 출근 준비하며 지은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지은은 웃었다. 스테이크. 미국 스타일로. 회사에서 지은은 승진했다. 아시아 마케팅 디렉터, 동료들의 축하 속에 수민이 꽃다발을 들고 왔다. 자랑스러워 키스가 스쳤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하린의 울음소리가 기다렸다. 아기 엄마 피곤해. 지은의 불평에 수민은 내가 재울게 라고 했다. 한국 가족과의 화상통화가 일상이었다. 하린이 예뻐. 할머니 보러 와. 어머니들의 미소가 화면을 채웠다. 수민의 아버지도 잘 크고 있네 라고 말했다. 변화였다. 하지만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린의 밤 울음, 직장 스트레스. 어느 날 지은이 무너졌다. 수민아, 내가 엄마 할 수 있을까? 수민은 안았다. 넌 최고야. 함께라면. 여름 휴가로 한국 갔다. 인천공항에서 가족이 마중. 하린을 아는 할머니가 눈물 흘렸다. 우리 손녀, 제주도에서 바캉스. 하린이 모래성을 쌓았다. 엄마, 이거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돌아와 회사 위기. 경제 불안으로 예산 삭감. 수민의 팀이 타깃. 해고 위기야. 지은은 싸워 라고 했다. 그들은 로비를 시작했다. 다양성 프로그램 유지하세요. 시위까지 갔다. 성공했다. 예산이 살았다. 고마워. 지은아. 수민의 포옹이 따뜻했다.
가을, 할인의 첫 생일, 파티에 동료들 초대. 케이크 불을 끄며 소원 빌었다. 행복하게 그날 밤, 수민과 지은은 우리 가족, 영원히 일하고 맹세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산타. 할인의 웃음이 집을 밝혔다. 한국 뉴스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소식. 드디어 그들은 환호했다. 새해, 라에서 불꽃놀이 보며 키스. 미래가 밝아. 라의 여름 햇살이 뜨거운 7월, 할인이가 걸음마를 시작했다. 지은은 집에서 육아휴직, 수미는 출근. 할인아, 엄마랑 놀자. 지은의 목소리가 집을 채웠다. 하지만 외로움이 스쳤다. 수민아, 빨리 와. 수미는 회사에서 바빴다. 새로운 프로젝트, 아시아 시장 확대. 지은이 컨셉으로 가자 화상 미팅에서 지은의 아이디어가 빛났다. 성공 후 보너스가 나왔다. 여행 가자. 8월, 하와이로 가족 여행. 해변에서 할인이 물장구 쳤다. 재밌어. 수민이 안고 우리 딸 최고. 지은은 사진 찍으며 행복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소식. 지은의 동생이 결혼. 언니, 내 결혼식도 올려야 해. 지은은 기다려. 법 바뀔 때 와라고 웃었다. 9월, 지은 복직. 할인은 유치원. 엄마, 친구 생겼어. 보고에 가슴 벅참. 회사에서 라이벌 등장. 새 디렉터, 보수적. LGBT 캠페인 줄여 수민과 지은은 반대. 이게 우리 브랜드야. 논쟁 끝에 유지. 10월, 할로윈 파티. 할인이 요정 복장. 트릭 오어 트릿, 웃음 가득. 11월, 추수감사절. 터키 요리하며 가족 모임. 감사해요, 사랑. 12월, 크리스마스. 할인에게 산타 이야기. 엄마들처럼 사랑해. 2026년 봄, 라의 벚꽃이 피었다. 할인이가 2살, 말문이 트였다. 엄마, 사랑해. 그 말에 지은과 수미는 매일 녹았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피크닉, 할인이 꽃을 뜯었다. 회사에서 수민 승진. VP, 지은은 축하해. 파티 열었다. 하지만 책임이 커졌다. 늦게 올게. 수민의 말에 지은은 괜찮아. 할인이랑 기다리게. 여름, 한국 방문. 서울에서 쇼핑, 할인이 떡볶이 먹었다. 맛있어. 가족 모임에서 손녀 예뻐. 할아버지의 미소. 가을, 할인 유치원 행사. 노래 불러. 무대에서 할인이 빛났다. 눈물 흘렸다. 겨울, 법 변화. 한국 동성 결혼 합법. 집으로 그들은 결혼식 준비. 서울로 이주 결정. 2027년 서울로 귀환. 새 집, 새 직장. 할인이 한국어 배웠다. 안녕. 회사 적응, 옛 동료 환영. 돌아오다니 성공 재개. 결혼식 날 한강변. 가족, 친구 앞 영원히 반지 교환, 키스. 박수. 할인이 전마들 행복 외쳤다.